YTN 라디오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퀴즈를 냈죠. YTN 라디오의 9호 바로 생생하게 땡땡하면입니다. 이거 답을 너무 빨리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본주의의 경제의 기본은 경쟁이죠. 그런데 이 땡땡이 가능한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제가 이 표어를 삼은 이유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의 정답, 이 땡땡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땡땡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부열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퀴즈 제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죠? 네. 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아마 오늘 교수님 인터뷰 가운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하고 생생경제하고 첫 인터뷰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에 관한 거였잖아요. 정답 얘기해야겠다. 네. 이거 너무 정답 말 안 하고는 도저히 인터뷰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답이 뭐죠, 교수님? 생생하게 상생하며. 그렇습니다. 네. 상생 경제입니다. 7774님 상생 11866님 죄송합니다. 쉽다 상생 1386님 상생 거의 찐으로 시청했습니다. 요즘 병원 생활 하면서 못 들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교수님하고 그 노벨평화상 경제학생 이야기하면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이 상생경제 관련 내용으로 받으셨다. 네. 이걸로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상생경제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상생경제를 진행했고 하나금융그룹이 또 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들게 됐어요. 이 코너의 첫 손님이니까 네. 이 코너가 얼마나 의미 있는 코너인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 주시는 YTN 라디오와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에 아주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기획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2019년도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분들 개발도상국에서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세 분의 개발경제학자인데요. 맞아요. MIT 대학교의 베너지 교수님, 듀플로 교수님,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크레머 교수님이 수상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의 문제, 교육,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셨던 분들인데요. 이런 빈곤퇴치와 같은 개발경제학 연구 분야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생경제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는 경쟁이라고만 네. 생각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상생도 경제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럼요. 시장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쟁인데요. 경쟁만큼 상생, 협력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던 엘리노 오스트롬 교수님이 계신데요.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환경 문제와 같이 공공재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성 효과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상생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또 이런 상생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2019년도에는 개발경제학으로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10년 단위로 이런 상생경제의 주요 분야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만 봐도 네. 이 상생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뭐 노벨상을 꼭 받아야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는 거고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카테고리 안에 상생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코너 제목이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예요. 상생경제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교수님께서 내려주신다면요. 이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제 기본 법안들을 발의하셨던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안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던 사회경제적 기본 법안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 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네. 지역 공동체의 발전 및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YTN 라디오에서 외치는 구호. 생생하게 상생하며. 네. 즉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다 총칭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지었네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생생경제 진행하면서 그 꿈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저희 제작진들이. 경제는 생생해야죠. 그래서 생생한 경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생생하기만 하면 그 생생한 틈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생경제를 얘기하는 경제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제작진들이 품고 3년간 해왔더니 또 이렇게 좋은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요즘 더 오히려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데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아요. 그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상생경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그럴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에 대한 열망 또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요즘 사회가 소득 격차도 커지고 교육 격차, 주거 복지 격차 등 사회 불평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생 경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더 정말 강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아마 유엔에서도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얘기할 때 국가 간 또 국내 안에서의 불평등 감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은 교수이기 이전에 이 사회적 경제를 직접 실현하시는 거의 활동가의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손님으로 모셨는데 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수님은 어떤 경험들 갖고 계세요? 개인적 경험을 좀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활동한 건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셨던 활동가들 옆에서 네. 그분의 활동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좀 행운이 있었고요. 제가 그 2006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셨던 무하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무 담보 없이 작은 돈을 빌려주어서 그분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금융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걸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소액 금융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큰 감동을 받아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서울에서 그 영세 상인 세 분한테 500만 원씩 이렇게 소액 대출을 해서 이제 뭐 구두 가게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열쇠 복제하는 것도 하시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참여했었는데요. 교수님 개인 돈으로 줬다고요? 아니요. 제가 그 출석했던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 했던 건데요. 서울에서 3명이 영세상인한테 네. 500만 원씩 아무 담보도 없고 묻지도 예. 따지지도 않고. 근데 결국은 잘 다 안 됐어요. 아. 근데 물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3만 원 요렇게 빌려주는 게 소액인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500만 원은 큰 돈이지요. 네. 그런데 물론 20년 전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 좀 실패를 좀 잘 경험 삼아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저희의 그 사회적 경제 생각을 조금 다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했던 시도는 취약계층 여성 12분 이렇게 모으고 네. 취약계층 남성 12분을 모아서 각각 500만 원씩을 대출해줘요. 네. 그러면은 그 12명의 그룹에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종잣돈으로 여성 그룹한테는 그 남산의 숭의여자대학교 올라가는 그 골목에 김밥 천국이라는 그 분식점을 하나 이렇게 얻었어요.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예,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동식 세차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김밥 천국 지금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성분들 중에서 가장 6천만 원 대출 받았던 걸 다 갚으시고 또 잘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번 돈으로 우렁 쌈밥집도 새로 만드시고 네네. 또 남성 그룹 중에서는 가장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자동차 이렇게 고장나고 찌그러졌을 때 고쳐주는 세덴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덴 영업점을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노숙인이셨어요. 어머. 그래서 KBS 뉴스에 노숙인 사장되다라는 꼭지로 뉴스가 보도될 정도로 이게 되게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 금융이 그 개도국
그 농촌 사회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소득 국가의 도시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소액금융보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형태가 더 적합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모델이 적합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제적 성장도 어느 정도 했고 네. 도시화된 국가에서는 이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군요. 그때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그냥 의지만 갖는다고 돈을 갖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노하우도 알려주고 하는 기업이 같이 참여하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함께하는 하나금융그룹도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금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만들기도 네.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하고도 혹시 함께 해보셨어요? 예,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2007년에 제가 같이 일했었던 열매나눔재단에서 고용노동부랑 그다음에 SK랑 같이 네. 투자를 해서 탈북자 한 20여 명을 고용하는 박스 공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10개월 만에 이 탈북인들을 데리고 탈북자들과 같이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흑자가 돼서 거의 100여 개의 언론 매체 보도가 될 정도로 아주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10개월 만에요? 네. 와. 그런데 또 이제 그런데요. 이게 네. 기업이라는 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기업을 계속 지속 운영하면서 성장시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워크아웃도 거치고 간신히 기업 회생해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계속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007년에서 지금까지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업이. 근데 생존을 하고 잘 버티고는 있지만 이게 사회적 기업이 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네. 또 하나 또 최근에 재밌게 했었던 일은 그 현대차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지원해 주셔서 OK 셰프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거는 네. OK가요 원 코리아 셰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조리 과정, 한식, 중식, 일식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요. 그중에 제일 성실한 청년들을 이렇게 뽑아서 네. 그 일본식 라면 가게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줄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게 내주는 거는 또 녹십자에서 대출을 또 지원해 주셔서 그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메뉴도 맛있고 그래서 한 9호점, 10호점까지는 되게 순조롭게 이 프랜차이즈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노 저팬 이렇게 되면서 일본 음식을 이제 안 먹는 게 돼서 되게 어려웠었고요. 네. 설상가상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아예 영업이 안 되는 정도로 세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그 기업들과 협력해보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왔었을 때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은 조금 더 큰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이건 정말 기업만 한다고 언론만 한다고 개인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주도할 수도 없고 또 주도해서도 안 되지만 또 민간이나 시민사회가 이런 사회적 경제에 자발적으로 또 더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험이 좀 있으시죠? 네, 정부랑 같이 일했었던 거는 그 서울시가 그 아시아 최초로 그 소셜 임팩트 본드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은 정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 먼저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성과가 잘 나타나면은 정부가 민간이 투자했던 돈과 인센티브까지 더해서 돌려주고요. 네. 성과가 안 나면 그냥 민간이 투자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랑 같이 했었던 게 그 경계성 지능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했었어요. 이 경계성 지능 아동들은 이게 완전히 정신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느린 학습, 여러 가지 충격이나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학습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뭐 입양됐다 파양된 아이들도 있고 상처가 크고 가정 폭력에
이 아이들이 잘 어렸을 때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수급자가 될 확률이 20배가 넘습니다. 일반인의. 경제적 어려움 겪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서울시랑 또 이제 대교 문화재단에서 가장 최고의 눈높이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잘 심리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더 좋은 세상 PPL 재단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이 사회성과 보상사업 소셜 임팩트 본드 SIB라고도 합니다. 이 SIB 사업을 했었는데 재밌어요. 이 경계성 지능 아동이 3년 동안 잘 교육을 받아서 정상 지능이 되면은 이제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과반수가 넘는 아동들이 3년 뒤에는 다 정상 지능으로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던 돈도 다 돌려받고 서울시가 큰 인센티브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부랑 같이 했었던 또 중요한 사회적 경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 악성 채무 소각 운동하는 주빌리 은행 있죠? 알죠. 예, 주빌리 은행에다가도 인센티브 보내고 또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데 대출로도 돈을 보내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금융 분야에서 이런 이 인센티브를 잘 선순환시킨 또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선한 일이 경제적 시스템 안에서 잘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투자금. 그럼 그렇죠? 저희 재단에서 기부한 거죠. 기부한 네. 금액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경제적 논리기도 네. 하고 또 얻은 그 수익금을 쓸 수 있지만 그걸 또 어딘가에 기부하기도 하고 생생경제와 상생경제가 같은 판 안에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사례로 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생경제, 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정부 정말 관심 갖고 실현하고 있어요. 하나금융재단도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이런 코너를 하나금융그룹도요. 함께 이 코너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찬반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이건 좀 우리가 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입안되었고요.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이게 조금 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분야별 또 참여하시는 행위자들 그다음에 제조들을 사실 좀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런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이라든지 담당 부서들이 이렇게 막 나눠져서 발생되는 많은 비율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반 논쟁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했던 정부의 그 정부의 그런 지원 정책이라든지 부처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런 네. 비효율들을 많이 좀 극복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건 또 국민 정서와 함께 가는 거니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이런 네. 법들도 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YTN 라디오와 그리고 하나금융재단과 함께하는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첫 코너에 우리 교수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경제 프로 듣는데 돈 잘 버는 법이나 돈 아끼는 법이나 알려주지 뭐 이런 걸 알려줘?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혼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앞으로 저는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네. 도시사회혁신 전공을 통해서 이런 사회혁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좋은 인재들 양성하는데 많은 지원과 관심 또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치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이 있으면 이런 쪽에 공부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사회적 기업의 CEO를 꿈꿀 수 있도록 네.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7432님은 공유라고 남겨주셨어요. 공유하고 상생은 좀 다른 개념입니까? 공유 경제도 네. 이런 사회적 경제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도 정답은 안 돼요.
네. 정답은 상생이에요. 7930님, 상생.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11986님은 쉽다, 상생.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4631님, 상생입니다. 운전하느라 늘 힘든데 언제나 힘이 됩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상생 경제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방송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이것도 상생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8656님은 생생경제 듣는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상생 하셨고요. 7159님도 상생, 0846님도 상생, 6503님 상생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모델들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부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